네, 오늘은 이제 유교 전쟁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유교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비극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 남한에는 축복이에요. 유교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그 몇 년 후에 김일성이가 한 1950년 일으켰죠? 1953년이나 뭐 이 정도 일으켰다면 아마 이 남한도 적화가 돼가지고 지금 남북한이 공산당 국가에서 김정은 밑에서 굶주리고 신음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김일성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젊어가지고 30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천안에 왔기 때문에 6.25 전쟁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왔으면 아마 그 이 한 달 이내에 적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항상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이 지금의 번영을 위한 고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가 왜 실패를 했나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하고 2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1절이고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라. 그 청종이라는 거는 듣고 들을 청자고 종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길은 뭘 뿐이 없어요? 순종하는 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남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북한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자, 해방 당시에 1945년 해방 당시에 이 남북한 똑같아요. 이 전 인구의 75%가 농민인데,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10명에 7명, 8명의 전 인구에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한국에 5% 수준으로 안 돼요. 아마네. 농사 짓는 사람이 그때는 거의 뭐 전 인구의 10명 중에 7, 8명이 농사 짓고 그 중에 또 80%가 소작농이야. 농민의 80%가 자기 땅 하나도 없이 뭐해? 남의 땅 부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땅 부쳐먹고 사는데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아요. 그때 소작농 얼마겠어요? 남의 땅 부쳐먹고 살면 땅 주인에게 주는 지대료 7대3 5대5가 보통인데 많이 주면 지주는 5대5 그러니까 10가마 하면 5가마를 지주에게 줘야 되고 악질 지주는 7가마까지 뺏어갔다고 그래요. 10가마 나오는데 7가마 뺏어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해? 풀뿌리 켜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북한 문맹률이 몇 퍼센트냐? 한글 모르는 사람,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에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전체가 어떤 나라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무식한 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꼴찌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소작농 기비예요. 이 좋아야 나빠요. 좋아야 나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했는데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준다니까 좋아 안 좋아?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예.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준다는 게 뭐야? 바로 사회주의? 공산당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데 77% 가지고 있어. 이게 남한의 자료야 이거는 남한. 남한에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이 뭐가 좋아요? 공산당이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왜? 이러고 사니까 이러고 사니까 지주들의 땅을 뺏어서 너도 농사 짓게 네 땅에서 농사 짓게 해준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론을 알아 몰라. 사회주의 이론을 알아 몰라. 무식해서. 그러니까 지주들 땅 뺏어서 주고 이제 니들도 농사 져서 평등하게 잘 먹고 산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남쪽에는 남노당이 있었죠.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연히 이 한국군 분명히 공산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아니 이게 지지자가 많은데 승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하죠.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 누구의? 이승만 대통령. 이 나쁜 상황에서 우리를 뭐예요? 자본주의 국가로 만든 게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일에는 누구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김일성은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원래 믿었어. 소년 시절에. 그래서 예수 믿었다가 이제 대교를 했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요? 북한에서 뭐를 했어? 소식 얘기했잖아. 지주들 땅 뺏어가지고 일단 놀아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농민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는데 누가 싫어해? 지주들이 싫어하고 장사해서 돈 좀 있는 사람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고 지식인들 싫어하고 또 누가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공산당에서는 예수 믿는 게 뭐라 그래? 마약이라잖아. 마약. 예수 믿는 게 마약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 토지개혁을 하면서 개신교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려 죽이기 시작하고 지주 상공인들, 지식인들 때려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남쪽으로 왔어요. 남쪽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세력이 돼? 반공주의자가 되니까 반공주의자.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 좋아 싫어? 공산당에 죽게 생겨가지고 내려온 사람들 아니야. 일본 자기 부모 가족이 때려맞아 죽었고 인민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공산주의 싫어해 좋아요? 싫어하죠. 이 사람들이 반공주의자가 되고 반사회주의 세력이 되고 이 사람들이 한국을 뭐예요? 자본주의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이 지금까지 한국에 지금 남아서 흘러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교가 끝나고 나서 얼마 때까지는 한 10여 년 동안은 이 세력이 컸는데 7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60년, 70년대 들어서서 젊은 사람들은 유교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뭐야? 사회주의 꼬시면 또 넘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많은 교회 사회주의 목사들이 생겨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회주의 교회 사회주의 목사들은 뭐예요? 나이가 40, 50대야 6.25를 알아 몰라요? 6.25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평등하게 잘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니냐, 예수님 뜻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6.25 때 공산당들이 해방부서부터 6.25 때까지 또 6.25 이후에도 얼마만큼 사람들을 많이 잔인하게 죽이고 짓밟고 그랬는지는 눈으로 보지 못했고 특히 이 남쪽 출신인 목사님들이 더해. 전라도 경상도. 왜? 그 사람들은 부모한테도 듣지를 못했어. 제대로. 부모 못 봤지. 경상도 사는 사람이 공산당 자네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나는 어디야? 부모가 평안도야. 외갓집 도 평안도 철산이고 아버지는 평안북도 용천에 살다 선천에 내려와 사셨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빨갱이한테 양쪽 집안이 완전히 당한 집안이야.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47년도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뭘 듣고 자란 사람이야.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하고 공산당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그냥 4, 5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이야.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지옥이 있다한들 공산당만은 못하고 지옥보다 더한 놈들이 뭐야? 공산당이 돼.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저런들을 바꿨잖아. 어? 나는 그런 걸 잡은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말 잘하고 그냥 따지고 들고는 공산당이 싫으니까 저놈의 새끼는 공산당 새끼야.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래서 말갱이들이 말 잘해 못해. 말 잘해 못해. 그래서 말 잘하는 젊은이 보면 이제 저 새끼 빨갱이 새끼는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래서. 왜? 말 잘 못하면 죽으니까. 죽잖아. 에? 그 사람들이 다 자꾸 돌아가시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다 90도 없고 돌아가시고 몇 명 안 남았어. 에? 그러니까 실제 공산당에게 당하고 경험한 분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 틈을 파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꾸 이 남한에 뭐예요? 일어나는데 어디까지 들어오고 있어?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다. 예수님 믿는데 좌파 우파가 따로 어딨니? 이따 개소리하고 말이야. 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산당이야? 아니에요. 사회주의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 나하고 반대되는 놈? 아니죠? 사랑으로 다 껴안고 용서하라고 그랬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해? 또 이 많은 북한에서 월남한 6.25 전에 내려온 젊은이들이 군대에 많이 들어갔어요. 군대, 한국 군대에 많이 들어갔어요. 장교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군대 들어간 분들이 이 남쪽에 내려오니까 이 혼란해. 그냥 맨날 좌파 우파가 싸움하고 뭐 피 터지고 막 그래서 일부 젊은이들이 야 우리가 이럴 바에는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서 내려온 분들이 많이 더 군대에 들어갔어요. 남쪽보다. 왜? 실제로 공산주의의 잔악성을 받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많이 들어간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6.25 전에 임관된 장교들의 거의 10명 중에 7명이 북한서 내려온 거예요. 10명 중에 7명. 특히 6.45기는 거의 10명 중에 9명이 그래요. 북한서 내려온 분들, 장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에 불타있어? 6.25 전쟁이 나니까. 공산당은 빨갱이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빨갱이는 너만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용감해 안 용감해? 목숨을 걸고 달라붙고 싸워합니다. 그거를 김일성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려온 거야. 한국 군대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서 우리 인민군이 내려가면 무조건 손 들고 항복할 거다 그러는데 아유 그게 아니야. 그냥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악착같이 그냥 내 몸으로 땡해 달라붙고 막 해가니까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공산당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적개심이 철저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6.25가 그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실패한 겁니다. 자, 어쨌든 6월 25일 날 남쪽으로 불법 기습 남침을 해가지고 28일 날 서울을 점령을 했어요. 28일 날 서울을 점령을 했는데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3일간 서울에 군대가 있었어. 인민군대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왜 남쪽으로 안 내려갔냐?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니 니네들이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에서 민중 폭동과 분기가 일어난다고 했어. 민중 분기가. 그러니까 인민해방군 만세하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그러면 저절로 적과 통일이 될 거다 하고 기다리는데 3일을 기다려도 민중 분기가 안 일어나. 조용해. 다 땀속으로 숨고 일부만 나가다니고. 그게 왜 그랬냐? 이승만 대통령이 6.25 나기 전에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소장농이 다 없어져 버렸어. 소장농이 없어졌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은 김일성 농지개혁처럼 무자재하게 그냥 강제로 뺏어서 놀아준 게 아니라 유상 수용, 돈을 주고 지주들의 땅을 합의해서 정부가 수용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주는데 돈을 5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게 했어. 쌀로.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6.25 전쟁 나기 직전에는 소장농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인민해방군은 내려오고는 소장농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소장농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전쟁 나기 한 달, 두 달 전에 이미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정보가 어두울 때니까. 그래서 내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인민군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인민군이 미고 싫어. 싫어. 농사질 하는데 내 밭에 대포 터지고 인민군 탱크가 지나가고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생전 처음에 내 땅에 농사 짓는데 이게 무슨 전쟁이냐. 그러니까 농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박헌영이 알죠? 박헌영이가 전쟁을 일으키고 박헌영이가 꼬셨거든. 동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남조선 노동당원들이 이 농민들과 같이 분기를 해가지고 인민해방구를 대대적 환영할 거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서울만 점령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헌영이가 그것 때문에 숙청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 김달성이라는 놈도 또 그랬고 제주국도 일으킨 놈 이렇게 우세했어요.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군은 탱크가 242대고 곡사포가 거긴 700문인데 우리 90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공기가 20대인데 거의 200대고 박격포가 우리보다 3배 많고 이렇게 우세한 병력으로 병력수는 2배고 이랬는데 3일간을 지체를 한 거예요. 그동안 국군과 미군이 뭐야? 3일을 시간을 벌은 거야. 그걸 그대로 그냥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그냥 파죽지세로 내려갔으면 아마 적과 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이 이거를 민중분기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농지개혁이. 그리고 미국이 즉각적으로 참전 결정을 했어요.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6월 30일 날 참전 결정을 했어요. 5일 만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세계 역사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로 5일 만에 결정을 한 거야. 트루먼 대통령이 반공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즉각 참전 결정을 했는데 김일성이가 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 미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적어도 몇 달은 걸린다 이거야. 의사결정을 하면. 국회가 통과돼야 되고 뭐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달은 걸리는데 그 몇 달 안에 뭐야? 우리는 다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다.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할 때 1년 걸렸어. 참전 결정.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전 결정하는데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근데 이거는 5일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일 날 일본에 있던 24사단 스미스 대대가 부산에 상륙을 했고 7월 5일 날 오산도 북한군과 첫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 스미스 대대가 완전히 깨졌어요.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어. 왜? 이때 미국은 2차 대전에 승전 부대야. 장비도 좋고 그리고 이 북한군이 이제 새로 생긴 나라의 군대야. 얕보고 들어온 거야. 얕보고 들어왔는데 이 북한군은 빨치산 출신들이 많아. 빨치산 알죠? 빨치산 출신들이 많아서 전투를 잘해. 보병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여기서 그냥 깨지고 나서 그때서 미군이 야 이거는 보통 군대가 아니다.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병력을 보내와야 된다. 20만 40만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서 또 본격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병력이 부산에 속속들이 들어오고 또 오키나와에서 또 공군기가 와서 폭격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옆에 있었던 게 또 뭐야? 하나님의 기적. 일본이 옆에 있어서 미군이 어디에 있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즉각 온 거야. 태평양 건너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많이 걸려 안 걸려요? 그래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군대가 일본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김일성이가 그것까지 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왜 이런 거를 다 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북한군 탱크가 242대가 왔는데 처음에 이제 105 전차여단이죠. 105 탱크 여단 알죠? 105 그 다음에 탱크 사단이 됐는데 서울 점령하고 유경수 알죠? 유경수. 유경수 동상이야 북한에. 유경수. 그때 당시 105 탱크 여단자 여기 서울 점령하고 나서 사단으로 습격돼서 사단장이 됐지.
유경수 소장.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압니다. 김정일이 이모부야. 김정일이 이모부. 그러니까 김일성과 동서지간이야. 김정숙의 여동생의 남편이야. 김정숙의 여동생이 뭐야? 아주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나보다 그래서 엄청난 김일성의 총애를 받은 거야. 그리고 17살 때부터 김일성과 빨치산 활동을 했다. 17살 때부터. 그리고 김일성보다 4살 어려요. 한 1000살. 근데 17살 때부터 김일성은 한 20살, 21살 때지. 빨치산 활동을 하고 김정숙의 여동생과 결혼을 해가지고 김정일의 뭐야? 이모부에. 그래서 105 탱크 사단이 6.25 때 완전 참패다 해가지고 탱크가 북쪽으로 하나도 못 올라가서 거의 다 남쪽에서 다 파괴된다고. 탱크 200여 대가. 그래서 완전 참패당했는데 하나 견책도 안 받고 오히려 군단장으로 진급하고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마누라 덕에. 그래서 잠깐 잘 가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그 105 탱크여당 그 전적지 그 훈련지 이런 데를 맨날 방문하고 그랬어. 자기 이모 생각을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북한군 그때 105 탱크여단장 유경수 소장 35세였어요 그때. 35세고 빨치산 출신이고 김정일 이모부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실패했는데도 영웅대접 받았다고. 이거 동상이죠. 유경수 동지. 유경수는 알죠? 영웅이라는 거. 그러니까 김일성이 동서라는 것 때문에 영웅이 된 거야. 자, 그때 당시 얼마나 이 북한군 탱크 무대가 엉망이었냐면 109 전차 그 밑에 109 전차연대장 김대령 대장은 29살인데 회령역에서 철도 이거 올림대기는 거 있죠? 그거 얻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탱크를 알아? 모르지. 탱크 작전을 해? 모르지. 모르죠? 그리고 203 전차연대장 최을석이는 25살인데 목수 출신이야. 목수 몰라요? 목수하고 탱크하고 사는 거 아니었어? 유경수도 빨치산 출신이라 탱크는 몰라. 소련군한테 탱크를 받아가지고 몇 달 소련군에게 술고기 사주면서 겨우 운전만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탱크 몰고 내려올 때 겨우 운전만 배워가지고 내려올 거야. 탱크가 고장나고 수리 정도나 조금 하고. 그러니까 탱크를 가지고 작전을 해야 되는데 작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탱크 부대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급히 서두르지 않고 이 탱크 부대를 2, 3년간 이 장교들을 소련에 보내서 작전 훈련을 한 2, 3년 받고 그러고 내려왔으면 뭐예요? 제대로 된 탱크 부대가 돼가지고 서울을 3일 걸리지 않고 하루도 안 걸려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 이 38선까지 40km뿐이 안 돼. 40km, 38선에서 서울까지. 2차 대전 때 미국의 패튼 장군하고 독일의 롬멜 장군은 하루에 탱크 진군 속도가 평균 60km예요. 그거는 서로 탱크가 있을 때 60km야. 이거는 한국은 탱크 하나도 없죠? 탱크가 자동차처럼 달려 안 달려? 달려. 지금 한국 탱크 80km씩 달려. 그러니까 40km면은 1시간에 10km씩 해도 4-5시간이면 서울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탱크 작전을 제대로 했으면. 왜? 한국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탱크 겨우 운전만 할 줄 알고 탱크의 기능이라든가 탱크를 어떻게 활용을 잘하면 전투력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잘 몰라. 빨치산 출신들이 되고 이거 뭐 철도 목수가 뭐 연대장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3일씩 걸립니다. 서울을 점령합니다. 이거를 만약 김일성이가 용의 주도해서 소련에 한 2, 3년 장교들을 보내서 하사관들 장교들을 보내서
탱크 작전 훈련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왔으면 하루도 안 가서 반나절 전이면 서울이 점령당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가 돼서 중앙청에 인공기 올라가고 전쟁 끝. 근데 김일성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한국이 너무 약하니까 야 저거 빨리 먹어야 되겠다. 저 병아리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야? 급한 거야 젊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인민군 탱크 부대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인민군이 깨지면서 탱크가 다 깨지는데 북쪽으로 올라간 탱크가 거의 없어. 242대 내려오는데 북쪽으로 회귀한 탱크가 거의 없고 다 남한에서 다 빠개졌어. 그런데도 유경수는 뭐야? 영웅이 됐어. 왜? 마누라 때문에. 그리고 이 탱크 여단이 이 서울 들어올 때 이 북쪽에서 미아리 쪽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서울닭병원 원남동에 서울닭병원 길목을 앞을 지나가는데 서울닭병원에 국군 부상병이 1000명 있었어요. 국군 부상병이 치료받고 있느라고 그 국군 부상병이 1000명 있었는데 탱크가 들어가가지고 그 1000명 부상병을 다 죽였어.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죽였어. 원래 부상병은 치료해 주게 돼 있어. 조건이 돼서. 완전 잔인하게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사살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충원탑이 거기 서울대학병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사람이 이윤경수다.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구름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의 기적. 김일성이가 저렇게 서두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야. 젊어가지고 용이 주도하지 못하고 그때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욕심만 딘딘해가지고. 자 그러다가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야가도 장군에 9월 15일 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 있었냐? 여기까지 점령당한 거 요거만 남았어요. 여기 북한군이 여기까지 다 들어왔어. 8월 중순 8월 초까지 여기 다 점령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탱크 훈련 받고 내려왔으면 다 먹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선이 형성이 돼서 여기서 치고받고 하는데 야가도 장군이 상륙을 어디다 해서 인천에다 한 거야. 인천에다 해서 이걸 잘라버렸어요. 확. 그러니까 북한군이 같이 안 갇혀. 이렇게 되니까 같이 안 갇혀. 같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북한군들이 이제 패배하고 일부는 도망가는데 방어산이 알아요. 이때 당시 인민군 육사단장 방어산이 하나 하면 자기 부대를 제대로 데리고 북한으로 도주했어. 제일 많이 살려가지고. 근데 방어산이가 그 공으로 영웅이 돼서 분단장까지 됐다가 방어산이도 숙청당했어. 방어산이는 왜 숙청당했냐? 방어산이는 연안파야. 연안파 아시죠? 연안파. 방어산이는 이 모택동 군대에 있던 사람이야. 연안파가 돼가지고 6.25 끝나고 나서 공적이 제일 많아요. 방어산이가. 이 전라도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어산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숙청해서 죽여버립니다. 유경수는 영웅을 만들고. 그래서 야가도 장군이 이걸 인천에 상륙해서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반포망을 낸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도주하지 못한 패잔병들이 몰려간 데가 어디냐면 지리산. 그래서 지리산 공비가 된 거예요. 지리산. 북한으로 오다가 남쪽에 있던 빨갱이들하고 남쪽에서 자생한 남노당 출신 빨갱이들하고 북한군 패잔병하고 합쳐가지고 지리산에 공비로서 빨치산으로 이제 북군을 괴롭히고 후방에서 그러던 건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현상이야. 이현상 들어봤어요? 예. 그 이현상인데 이현상이 남조선 노동당이야. 남노당. 이현상이는 남부군 사령관을 시켜가지고 이용해 먹는데 이현상이는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지리산에 있는 공비들을 구출을 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북한에서 어떻게? 버렸어. 왜? 이게 전선이 이렇게 갈려버렸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갈리는데 이거 구하러 내려오겠어? 안 내려오겠어? 안 내려와. 빨갱이들이 어떤 데 내려와. 지네 이익만 챙기는데.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우리 국군이 포부를 해가지고 그 54년, 55년도까지 완전히 다 포부를 했죠. 지금도 거기 그 공비들 죽은데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지금도 잡하고 지리산에 가서 그 공비들 죽은 데 있잖아. 거기 가서 제사 지내러 거기서 불타고 지금도.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의 이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 됩니다. 5,000분의 1 성공 확률이. 근데 이게 성공한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서 미국 그 국방부하고 미국 합참본부에서 다 말린 거야. 실패한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워낙 고참이고 그때 당시 별 5개 미국에서 최고 계급이 높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 주장으로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상륙의 도사야. 2차 대전 때 일본군하고 싸울 때 일본군이 남태평양을 다 섬을 점령했잖아. 그 섬을 하나씩 다 상륙을 해가지고 되찾았다고. 그래서 상륙의 도사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친구야. 소령 때부터 친구야. 소령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거의 야자 먹는 사이야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조금 한 30살 위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메가더 장군 형하고는 아주 더 가까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뭐예요? 이 나라를 구해줘야 되겠다. 통일을 꼭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북진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북군이 이 초산까지 올라가. 압록강. 초산. 초산. 경북도 초산. 초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압록강 물을 떠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보내. 그 초산까지 올라간 부대가 국군 7사단, 6사단 7연대. 6사단 7연대 1대대 1중대가 올라가서 초산하는데 그때가 10월 26일인데 그때 이미 중공군은 압록강 넘어 들어와서 땅속에 파고 들어가 있었어. 땅속에. 그러니까 몰라. 국군과 미군이 몰라. 중공군이 들어온 줄. 땅속에 들어가시니까 알아 몰라. 그냥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 북쪽으로는 여기 해산진까지. 해산 있죠, 해산. 네, 해산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다 통일이 되는 줄 알았지. 그게 김일성은 어디 갔을까? 강계로 도망가서 토굴 속에 숨었어. 강계로 도망가가지고 6사단 7년대가 김일성을 쫓았다고 근데 청천강에서 놓쳤어. 청천강에서 놓쳐서 청천강에서 웬 사람이 흰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말 타가지고 도망갔어. 자동차 버리고. 그래가지고 강계 땅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같이 있던 수행원이 그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이가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야. 그 강계 땅굴에서. 왜 바들바들 떨었을까? 동굴에서. 잡혀서 죽을까봐. 스탈린이 버릴까봐. 스탈린이 너 이 새끼 전쟁 일으킨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냐 다 패하고 그래서 스탈린이 숙청할까봐. 그래서 바들바들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숙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북군이 여기까지 올 때 중공군이 내려온 거예요. 중공군이 40만 명이 내려오는데 미리 들어와서 땅속에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북군이 이 위에 올라가니까 이 밑에서 땅속으로 갈 때 이 밑에서 중공군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 또 중공군이 내리니까 포위가 안 돼. 포위가 돼가지고 북군과 미군이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 중공군이 내려왔다는 거를 이제 그 국군 1사단 백선엽 사단장은 약간 눈치챘어요. 포로를 신문을 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동경의 메가더 사령부에게서 정찰기가 와서 북한 전역을 훑는데 안 보여 중공군이. 왜 안 보이냐? 아까 땅속에 숨었어요. 그래서 중공군 없다고 그냥 뒤로 올라갔다가 그냥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당한 거예요. 이거 빨갱이들은 뭘 잘 파? 땅굴. 베트남도 땅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고 전선이 지금 휴전선에서 고착이 돼가지고 고지전으로 2년을 하다가 이제 휴전을 하게 된 겁니다. 53년도에. 자, 그러면 그 6.25 전쟁 때
미군이 한국에 몇 명 왔을까요? 미군이 한국에 몇 명 왔을까요? 185만 명이에요. 연인원 185만 명이 미군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미군이 올 때 깡통 들고 왔을까? 달러 갖고 왔어요. 부자 나라 아니야? 달러 갖고 왔죠. 그 미군이 쓴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 그게 다 한국 경제의 뭐야? 발전에 밑거름이에요. 그래서 부산 국제시장이 다 미국 군용품 파는 시장이야. 어? 뭐 옷서부터 야전사하고 뭐 해가지고 철모는 뭐 했으냐? 똥바가지 써. 철모는 똥 푸는 데 쓰고 이 도라나 파이바는 세수하는 데 쓰고 그리고 통신와이어서는 빨래줄로 쓰고 전 대한민국이 다 미제 군수물자로 가정해서 썼어. 하트 좋아하는 사람은 미군 담력 깔아놓고 하트 치고 185만 명이 왔다 갔어요. 거기가 왔다 가면서 이 한국군 장교들이 미군들에게 배운 거야. 군대를 어떻게 운영하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나, 이걸 배운 거야. 그때까지는 한국은 일본식이었어. 일본식. 일본보다 미국이 발달돼 있어. 일본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일본보다 더 발전된 방법을 미군들하고 전투를 하면서 배우게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측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나라 장교들은 나이가 어리고 일본 군대 생활을 좀 한 경력분이 없고 대부분의 일본 군대 생활도 경력 없는 장교들이 많으니 미국에 가서 군사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 6.25 전쟁 중이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내야지 우리가 돈이 어디냐. 미국 쪽으로 가게 됐는데 많을 때는 1년에 1000명 정도의 장교 부사관을 미국에 보냈어요. 그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때까지 거의 10,000명이 갔다 왔어. 장교 부사관이 미국에. 박정희 대통령도 갔다 왔어. 완스타 때, 준장 때, 미국 포병학교에, 오클라호마. 여러분들 포스코 알죠? 포스코. 수광제철 포스코. 유명하잖아. 그 포스코를 만든 박태준 씨는 2번 갔다 왔어. 중령 때 1번 갔다 오고 대령 때 1번 갔다 오고. 그래서 미국의 군사학교 가서 군사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군사학교 교과과정은 반이 경영학이야. 반이. 50%가 경영학이라고. 군대도 경영이 아니야. 내가 경영학교사는 현대 경영학은 미국 군대 거야. 미국 군대를 기업이 배운 거야. 기업이 배우고 그 기업이 하는 거를 국가행정기관이 배운 거야.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 제일 후진 거야. 군대가 제일 발달돼 있어. 왜? 군대는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져야 돼. 군대가 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근데 뭐 이 구로구청은 좀 망해도 돼, 안 돼? 구로구청은 망한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안 돼요. 군대는 망하면 나라가 돼. 그러니까 누가 경영을 잘해야 돼? 군대가. 그래서 군대가 경영을 잘해. 왜? 망하면 안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꼭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이겨야 되잖아. 경쟁기업하고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기는 방법을 다 미국 군대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미국 가가지고 많은 수가 갔죠. 여러분 김종필 씨 알죠? 네. 김종필 씨는 1기로 갔어. 1기로 선발돼가지고 이거 시험 봐서 선발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유학기를 쓴 거야. 김종필 씨가 51년도에 선발돼서 대위 때. 그래서 미국 고명학교 유학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5.16 이후에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돼요. 미국서 배운 걸로. 특히 이 기술 장교들, 공병, 통신, 전자 이런 쪽.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배워? 토목, 건설 기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월남 중동 건설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는 거야. 그 회사 임원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은 기껏해 제일 높은 사람이 일본 고시 합격한 사람들. 일본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기술을 알아? 경영 알아? 땡하고 그냥 뭐 너는 죄가 있으렸다고 뭐 땅땅 때리는 걸 알지? 다 미국서 배운 사람들이
5.16 이후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전체 이 경영 시스템을 다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국에 기획 시주되는 게 없었는데 5.16 이후에 미국서 공부해온 장교들 박정희 대통령이 기획 시주라는 걸 만들어서 전 조직에 기획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기획실이 있어. 교회도 큰 게 기획실 있잖아. 그건 미국서 배운 거야, 장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경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이바지한 게 도움이 아니라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 숫자가 많아서. 그 부산항까지 갔다 왔는데. 자, 이게 이제 그 공병학교 같은 최종성칙, 나중에 건설부 차관하고 중동건설 때 엄청난 많이 이바지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가서 공병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이 중동건설로 한국이 부자가 되는데 이 중동건설도 뭐냐, 미군이 도와줘서 한 거야. 미군이 도와줘서. 미군이 주선해 준 거야. 중동건설. 월남전 대가로,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박정희 대통령과 최명진 장군이 미 국방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그때 건설 기술 수준이 일본의 50%뿐이 안 돼. 그래서 미국 공병단이 기술 지도해가면서 중동 건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한국 군대가 한 거야. 한국 군대. 그리고 군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우리나라 군대는 옛날에 뭐냐, 안 되면 되게끔 하라고 교육받아. 아, 이거 안 되는 데는, 야, 이 새끼 안 되면 되게끔 해. 안 되면 되게끔 하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별 머리를 다 짜내야 돼, 안 짜내야 돼? 짜내야 되지. 그래서 이 또 규칙생활하고 조직생활 잘하고 그 대거 그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서 중동으로 갔단 말이야. 내 친구들도 중동 갔다 온 애들 많지. 나는 건설회사 다니는데 본사 근무하러 못 갔는데 내 친구 애들 중동 간 애들이 우리 고등학교 동창 애들만 해도 한 30% 돼. 대학 동창 애들도 한 30~40% 되고 그때 중동 갔다 오면 아파트 하나가 떨어져. 아파트 하나, 강남에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요. 중동 가면 2.7배 줬어요. 여기 공급에 2.7배 줬거든. 그거 이제 1년간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현지에서는 20%만 월급을 주고 80%는 몽전이 다 가족에게 송금하라. 그러니까 가족이 맞으면은 그게 아파트 한 채 값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가족이 안 놔두고 어떤 부인이 이제 그거 들고 신사동 캬바레 가고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봐주고는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그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적은 그러니까 이거 미군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준 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기 돈으로 1년에 1000명 가까이 군사학교 유학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하고 같아 달라. 북한군하고 같아 달라. 북한군은 우리는 선진 기술을 배워가지고 군대고. 자,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전쟁 끝나고 나서 생겼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뭐냐? 서로 방위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자동으로 개입되는 조약이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미군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동으로. 또 미국이 어느 나라에 침략받으면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근데 뭐 미국이 침략받을 일이 많아? 우리가 침략받을 일이 많아? 우리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덕을 본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걸 끌어냈는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냐면 이게 영구 조약이야. 영구. 기간이 없어. 영구야, 영구. 영구 조약이야. 둘이 합의하지 않는 한은 파기하자고 합의하지 않는 한은 영구히 가는 조약이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 파기시키려고 무지하게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하는 거야. 한미 상호방위조약 시비 걸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0불 정도 했어. 50불. 북한보다 못 살았어. 그때 북한보다 못 살았는데 그 식량을 거의 다 미국이 대줬어. 식량을. 그때 우리 거의 밥 굶고 살았어. 전쟁 폐허되고 그 미국이 그냥 옥수수, 밀가루, 우유 그냥 들이보내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가면 매일 미군이 좀 강냉이 좀 먹고 우유 받아 먹고 맨날 그래서 빵 받아 먹고 식량을 거의 다 대주고 국방비의 80%인데 국방비의 80%.
그러니까 국방비의 80%는 아니 국방을 책임지는 게 아니는 거야. 그러니까 식량과 국방을 책임져 주니까 한국이 그 보호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냈냐면 그때 한국군이 전쟁이 날 때 7개 사단군이 없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10개 전투사단을 증강시켜달라. 미국 돈으로. 그래서 10개 전투사단을 증강시키고 그때 한국군이 포병이 약했는데 각 사단마다 포병사령부를 설치해서 포병도 위불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40몇 대를 공짜로 받고 군함을 90몇 척 공짜로 받고 엄청나게 받아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7억 불을 받았어. 우와. 그때 현금을 얼마 받아요? 7억 불. 현금 7억 불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 국가 총생산액의 60%예요. 우리나라 국가 총생산의 60%를 한 번에 달러로 7억 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제개발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뜯긴 거야. 말도 못하게 뜯긴 거야. 그리고 그 조약에 한국군은 최대 7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다. 7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것도 못 박았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엄청 비난받았어. 뭐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한국이 발전을 했잖아.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거 잘했다. 이 모범국가가 된 거야, 우리나라가.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선진국이 된 유일한 한 나라야, 세계. 그래서 오히려 잘 도와줬다. 샘플이 된 거야, 모범으로. 그렇게 우리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할 수가 없고 지금도 배고파. 지금 우크라이나 알죠? 지금 받아내 못 받아내. 뺏기게 생겼지? 자원 뺏기게 생겼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승만 대통령을 몇 달을 공부를 해야 돼. 밤을 새고 어떻게 이걸 받아냈냐. 이 받아내는데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말 안 듣고 대들고 막 이래가지고 3번 죽이려고 저거 죽여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우리 만들어 하자. 왜 장면치 같은 사람을 대통령 세우려고 그래. 죽이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진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다 낚시하는데 이 미국 CIA 쾌속 쪽이 바다 낚시하는 걸 공격을 했다. 기관적으로 따다다다다 공격하는데 경호원이 뒤에 엎드려가지고 대통령을 살려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이래서도 안 죽는데 괜히 국제적으로 이런 꼬리가 길면 말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또 방공포로 석방을 해요. 방공포로 석방. 방공포로 석방까지 했는데 그 국제적으로 큰 위반이거든. 저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저 이승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그 사람 말을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그 덕에 뭐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요 20세기의 지금까지 20세기의 최고의 걸작품 외교조약. 이렇게 혜택을 많은 외교조약이 없어요. 이걸 지금까지 150년간 근대사 1900년 초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걸 뜯어낸 조약이 없어. 지금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연구조약이니까. 조약도 6개뿐이 안 돼. 간단해. 6개. 복잡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배워야 아까 얘기했죠? 7억 불 한 번에. 그러니까 1년 GDP 국가 총생산액의 60%를 받아낸 거야. 지금으로 하면은 1000조가 넘는 돈을 받아낸 거야. 우리나라도. 한 번에 거죠. 그 다음에 유교가 또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됐냐. 예수 믿는 나라로 경고하게 돼. 유교를 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살다가 북군이 올라가니까 뭐야? 따라 내려온 거야. 미리 내려왔지만 따라 내려온 거야. 여러분들 영락교회 알죠? 영락교회가 어떻게 컸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분이야. 신의주.
신의주에서 목회했어. 그래서 해방 후에 빨갱이들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 내려왔어요. 46년 일찍 오셔서 그분은 46년 전과 45년 만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영락교 천막교회를 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가족을 찾아야 되잖아. 특히 6.25 이후에 6.25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잖아요. 가족을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가족 친지를 찾는데 영락교회 가면 친척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죠. 영락교회 가면 뭐야? 친척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야? 영락교회 와. 그래서 영락교회가 바뀌어진 거야.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워낙 또 설교를 잘해. 한경진 목사님은 그때 그 해방 후에 내려와서 설교 제목이 다 반공이야, 반공.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대로 설교야 주로. 그때는 그 설교하면 목숨 거는 거야. 왜? 그때는 이 좌파들이 많아가지고 총 가지고 다니고 무법천지 시대가 돼서 해방 집회는. 그래서 그분 그때 설교 들어오면 저 그때 저 설교를 했더니 저분은 진짜 하나님 믿고 설교한 거야.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락교회가 그렇게 큰 거죠. 이게 장대형 교회 자리에 뭐가 있어요? 김일성동사. 여기가 오순절 부흥 1905년 성령 대부흥회가 일어난 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고 그 북한에 왕성하던 이 기독교 세력이 다 올라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세계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예수 믿는 나라 하나뿐이 없어. 한국뿐이. 아시아 전체에서 한국뿐이 없어. 예수 믿는 나라가. 십자가가 쫙쫙쫙 있는 나라가 아시아 전체 우리 대한민국 하나예요. 내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일본 갔다 왔어. 일본 갔다 왔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십자가가. 중국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저기 태국에 가면 있어 없어. 태국 가면 이런 스님만 있잖아. 미얀 가면 뭐야? 스님만 있잖아. 목탁 소리만 나고. 그 대한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이 아시아 전체에 뭐야? 대한민국 하나뿐이. 엄청난 축복. 몽골에 교회가 있어? 몽골 나 가봤어? 교회 없어? 몽골에도 없어. 대만에도 없고. 그거 몰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키고 나서 김종필 씨를 세계 일치시켰어. 잘 사는 나라를 좀 보고 와라. 왜 잘 사나? 그래서 김종필 씨가 와가지고 딱 보고 한마디에서 각하 한마디만 보고하면 됩니다. 뭐냐? 잘 사는 나라는 십자가가 많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뭐가 많아? 십자가 많고 교회가 많으면 잘 사는 거야. 예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잘 사는 거야. 왜? 모든 건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인간이 대가리 굴리고 짱 굴리고 해봤자 인간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야? 북한에서 대가 또 내려왔잖아요. 여기 있던 원래 북한이 더 많았어. 그래서 한국이 6.25 이후에 뭐야?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 부흥됐는데 한국에서 교회 부흥하는데 군대도 교회가 부흥했어. 군대도 교회 부흥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어. 군목. 그것도 육군 상병 얘기 듣고 만든 거야. 대통령이. 육군 상병 쫄병 카투샤 쫄병이 이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어. 왜 미군은 군목이 있는데 한국 군대는 군목이 없습니까? 군목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고 상등병에 상병 쫄병 편지를 받고 야 이런 병사가 다 있냐. 그날로 군목제도를 만들었어. 그 6.25 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신앙의 전력화 전군 신자화 운동을 했어. 박정희 대통령. 그래가지고 전군 신자 운동에서 진중세대가 시작이 됐어. 진중세대 아시죠? 몰라? 부대가 다 세대받는 거. 그게 진중세대. 부대 전체가 세대받는 거. 그거를 자발적이야. 자발적. 박정희 대통령이 불교, 가톨릭, 개신교 중에 병사들 3개 중에 하나는 믿게 하라. 그런데 누가 전도를 잘해? 스님들이 잘해? 전도사들이 잘해?
그냥 대거 개신교에서 그냥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줘주고 막 성경 나눠주고 이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1973년도 내가 있던 사단인데 내가 그때 내가 근무하던 사단인데 1973년에 21사단 66년대 1대대 대대 전원이 진중세를 처음으로 왔어요. 그 후로 진중세례가 막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논산훈련소에서 1년에 20만 명이 진중세례가 와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좌파 신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 비난해. 그걸로. 그거를 주도한 목사님이 누구냐? 김중곤 목사님이야.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정 목사님. 네네. 네? 네. 김중곤 목사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생 성계 CCC. 그래서 이 좌파 신분들이 개신교가 독재자하고 붙어가지고 군대 전도했단 말이고 비난하고 그래. 좌파들이. 그래서 지금은 군보그마 성교가 많이 약해졌어요. 66년도에 우리나라 군수뇌부가 전부 다 개신교신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월 사령관 전부 다 개신교신. 그래? 그리고 육사생대 35%가 개신교신자였고 그때.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이렇게 불러일으킨 거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중동 가서 기도하면서도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월남전선도 기도하고 전투하고.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유교가 안 났으면 미군이 안 와. 유교 안 났으면 미군이 와 안 와? 안 와. 미군이 안 오면 계속 가난해 안 가난해? 그러다가 김일성이 확 쳐들어온 뭐야? 꼴깍. 그래서 김일성이가 50년에 쳐들어온 게 이 나라를 살리고 미군이 쳤다 다시 185만 명이 왔다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자본주의가 뭔지 알게 되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의 경영이 뭔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거 장교들 타사들 유학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자, 이게 1965년도에 북한이 우리보다 높아 소득이. 우리는 105불인데 북한은 몇 불이야? 160불이야. 160불. 1965년도에 북한은 몇 불이야? 160. 우리는 105불. 이 65년도가 월남전 나갈 때야. 베트남 65년도. 자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어떻게 됐어? 2022년도에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50배가 넘고 50배. 우리가 인구를 빼면 한 25배. 그러니까 인구 다 이거 다 계산하면 우리가 30배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그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유교로 김일성이가 일찍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찍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 이 번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유교 이거 다 죽어가지고. 자, 이제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돼. 무조건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